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아직 감기가 덜 나았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가번호 25번 직원 변경과 관련한 평가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직원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표에도 있었지만 2023년부터 새로 신설된 항목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평가번호 25번 직원 변경은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질 보장과 관련한 지표로서 점수는 4점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 목욕, 간호가 모두 해당되고요.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에 반드시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주 4회 혹은 주 5회 서비스 제공 시간과 함께 급여 제공 계획서 상의 서비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주 5회 서비스를 180분 이상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받았다면 바뀐 직원도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주 4회 180분 이상, 주 1회 480분 이상이었다면 역시 바뀐 직원도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약 바뀐 직원이 오전에 할 수 없거나 주 1회 480분 이상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하면 기존 직원이 제공하던 그대로 제공 가능한 직원으로 새롭게 교체하시는 것이 좋고요. 정 어렵다고 하면 보호자와 상담해서 새로운 직원의 일정에 맞춰 드리는데요. 이 경우 보호자 욕구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면담인데요. 새로운 직원은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인수인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수인계 내용에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이 있는데요.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화면은 제가 만들어 본 인수인계서인데요. 면담 확인이므로 사실 이 서류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인계를 받는 직원이 보다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도 있고요. 센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어르신의 특이사항이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만두는 직원에게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서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이라면 없어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평가 지표에 나온 것처럼 어르신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특이사항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해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수급자 면담으로 급여 제공 전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직원에게 수급자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특이사항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어르신 댁에 동행하여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사가 갈 필요는 없고요. 시설장이 동행을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시설장이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는 매월 방문을 해서 어르신과 어느 정도 관계를 지속하지만 시설장은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어르신들을 방문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수가 적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기관이 확장되어서 수급자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라도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더라는 기관장들의 고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설장이 정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하지만 이후 14일 이내에 또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시설장이 방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평가 기준 세 번째는 역시 수급자 면담으로 제공 직원이 바뀌어도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주 4회 내지 5회 180분 이상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서비스 외에도 기존 직원이 매일 산책을 해드렸다면 바뀐 직원도 해주는지, 주 3회 샤워 도움을 해드렸다면 역시 새로운 직원도 해주는지 등 급여 계획서나 역구 평가 시 수급자나 보호자의 욕구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피는 내용입니다. 어떤 직원들은 주 3회 샤워 도움은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요. 매일 산책을 주 3회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는 등 요양보호사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적어도 바뀐 뒤 14일 이내에는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평가 기준 네 번째는 변경된 날짜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2023년 평가부터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가 월 1회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날이라면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 필수 사항을 확인하면서 기록을 해두시면 되는데, 필수 확인 사항은 새롭게 바뀐 직원에 대한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잘 유의를 하시고요. 업무 수행 일지에는 일시, 방법, 수급자명, 상담 직원이 기록되지만 수급자 상담란에 누구와 상담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월 1회 정기적인 방문의 경우가 아니라면 화면과 같은 수급자 상담 일지를 작성하여 그달 방문했던 업무 수행 일지 뒤에 철해 두셔도 좋고요. 이때 상담 방법은 유선도 허용하기 때문에 굳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자 혹은 보호자 의견에는 새롭게 바뀐 직원에 대한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채점 기준을 보겠습니다. 우선 만점인 4점은 위의 4개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인데요. 직원이 바뀐 경우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건강 상태, 가정 및 생활 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수급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시설장이나 주건간 관리자가 동행해서 소개를 해 주었는지, 또 바뀐 직원으로부터도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마지막으로 급여 개시 후 14일 이내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모두 확인을 합니다. 3점은 위의 4개 항목 중 3개가 충족된 경우이고요. 2점은 2개 항목 충족, 그리고 0점은 1개 혹은 0개의 항목을 충족했을 경우입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역시 다른 평가처럼 2020년 1월부터 평가 1까지인데요. 신설된 4번, 즉 상담 실시 여부는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이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실시하시면 됩니다. 확인 방법 1, 2, 3, 4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2020년 1월 1일부터 평가받는 그날까지 급여 제공 직원의 변경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충족으로 평가하여 4점 모두 받으실 수는 있지만, 평가를 올 때는 아마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평가 대상자를 정할 것입니다. 확인 방법을 1번부터 살펴보면 급여 제공 전 수급자의 건강 상태, 가정 및 생활 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직원과 면담을 한다고 했고요. 이때 저는 인수인계서를 가능한 작성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장 혹은 중간 관리자가 동행하여 새로운 직원을 소개했는지 수급자 혹은 보호자 면담인데요. 여기서는 가능하면 시설장이 동행하시기를 권유드렸고요. 세 번째는
동일 수준의 급여 제공 여부를 수급자나 보호자와 면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14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개시 후 14일 이내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인데요. 반드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필수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든 수급자 상담 일지든 작성을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 급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바뀐 직원이 다시 바뀐다면 그 경우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 바뀐 직원에 대한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상담 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